안녕하세요. 연상입니다. 오늘 12월 30일, 올해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 사실 제가 호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해입니다.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저는 뭐가 잘 안 될 거라고 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또 제가 하고 또 제가 건드리면 결국에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또 우리 고객분들도 새 이민년에 보다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큰 어떤 수익의 기회도 또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도 좀 같이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공지사항 좀 드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뒷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해를 좀 마무리 좀 져보고, 그리고 새해 2022년 시장에 대해서 장황하게 한번 읊어보고요. 그리고 2022년 시장에서 우리가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어떤 성과의 그죠? 기회는 어느 쪽에서 나타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코스피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코로나발 초대형 악재가 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증시를 폭락세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거의 1년여 동안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미국부터 해서 선진국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바닥을 만들고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21년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뛰어가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올라왔어. 그동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말이죠. 경기가 생각보다 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폭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자, 이거는 이제 다우지수인데요. 이게 작년이었고, 이거 올해였습니다. 긴축 모드로 돌아간다. 왜? 인플레이션. 너무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큰 방향성 없이 1년을 놀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움직이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1년을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거죠. 큰 그림상으로 이거는 기간 조정이 됩니다.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어디로 튈지는 봐야 되겠죠? 어디로 보상을 받을 것이냐. 자, 내년,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이제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는 백신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줄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다시 델타가 확산이 되면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빠졌어요. 조기 테이퍼링, 그죠? 이런 악재로도 같이 밀리고, 하지만 모든 악재는 식상해지면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은, 그죠? 지금 시장에는 첫 번째 2022년에 조기 금리 인상 하겠죠? 네, 이거 좀 이따. 두 번째 코로나. 저는 이게 아주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코로나로 죽었던, 그죠? 뭐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네. 2년입니다, 무려.
델타 변이 델타가 우세종이었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냐 뭐 우린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독감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오늘 보니까 이 파우치 소장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시게 되면 야, 미국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영국 하루에 막 20만, 프랑스도 20만, 지금 뭐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에 갑자기 뭐 오미크론이 뭐 플러스 돼가지고, 그죠? 하지만 지금 오늘 좀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파우치 소장은 1월 말이면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그렇게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잘 됐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마 독감처럼 흘러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올 겨울을 지나면 판이 좀 달라질 것이다. 왜? 오미크론 백신도 1월이면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바로 1월 한 중순 정도가 되면 치료제 이미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까지 나와 있고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재봉쇄가 없다. 또 하나? 지금 격리 기간 11월 5일로 단축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우리 이번 겨울 지나고 우리 선거 지나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그렇죠? 감안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되겠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전일 이제 배당락 이후에 사실 코스피는 이렇게 해서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봉을 한번 보면요. 1년짜리죠.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코스피의 연봉은 작년에 어마어마한 큰 랠리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폭락했던 것이 쭉 끌어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큰 랠리가 있었고 올해는 상고하저로 밀렸다라는 것도 그죠? 이 모양에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코스닥은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이제 1000포인트 그죠? 1000선 넘어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전약 후강에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밀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밀고 올라왔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분위기는 좀 좋았다라는 거를 좀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미크론 이슈는 또 이 코로나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본 그림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피해주들이 빠지지 않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하나, 이걸 한번 보시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다우입니다. 여기가 2007년 말에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 리만 사태 이후에 뭐 금융시장이 뭐 완전히 패닉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리저리 막 모기지 연계되어 있는 뭐 이런 뭐 파생이 전부 다 터지면서 그죠? 이때 빨리 수습이 안 됐어요. 거의 1년을 이렇게 폭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전에 얼마였냐면 다우는 13,000이었는데요. 13,000이 거의 6,000 언저리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이것저것 하다가 맨 마지막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번엔 올해 2021년에는 2020년 작년 3월 달에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증시는 올랐고요. 그렇죠? 뭐 이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이런 지점도 있었고 그 증시는 급락했지만 다시 또 올려놓고 뭐 그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이 시점이에요. 2013년도. 처음에는 충격이죠. 돈줄을 잰다고 하니까. 응? 예.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이거 자체가 악재는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올라가. 그죠?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또 충격이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 찾아왔습니다. 여기 2015년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 전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증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렸지만 금리 인상하고 밀렸지만 다시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내년도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미증시 분위기가 이게 추세가 꺾일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연초 장세는 분위기가 조금 좀 나아질 것이고 내년도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한 5월에서 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1분기 초반, 1, 2월 달 정도는 증시가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또는 1분기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변동이 좀 생길 것이고 첫 금리 인상 이전에 좀 변동이 생겼지만 다시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저는 증시가 좀 안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승부처는 무엇이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에는 큰 수익의 기회가 온다. 제가 잘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영상에 이렇게 많이 남겨드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여기에는 기술주, 성장주들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성장주들 중에서도 제가 뭐 이런 애들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올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에 부품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을 하더라도 2차 전지주 중에 올해 2021년 큰 성과를 내내줬지만 후속주들이 있다. 그죠? 네. 후속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자동차 같은 것들도 그죠? 네, 자동차 같은 것들도 저평가 매력이 2020년에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여기 뭐 메타버스 후속주 그리고 게임주 게임 후속주 최근에 NFT 이슈가 된 이거 뭐 금방 끝날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P2E 돈 벌면서 게임하는 것도 금방 한 방에 끝날 건 아니에요. 그럼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나 뭐 게임빌 이런 애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 근데 후속주는 제가 최근에 얘기드린 네오이즈 같은 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덜 오른 애들이 있죠. 후속주도.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바닥주들 저평가 바닥주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2022년에는 물론 2022년에는 아마 첫 번째 저평가 해소 종목 그러니까 2021년에 죽 썼던 주식 좀 쉽게 얘기해. 그래서 2022년에 장기 턴어라운드 바닥을 치고 장기 턴어라운드를 할 주식들 여기에는 이런 애들도 있죠. 코로나에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주, 성장주 또 이런 쪽에서 올해 2021년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애들이 후속주. 그죠? 자, 여기는 똑같이 한국과 미국 주식. 내년 2022년 시장에도 미국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들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 쪽에서도 성과를 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 주식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메리칸 드림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건 뭐였냐?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 요건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요런 스타일로 장기 낙폭과대. 뭐 악재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죠, 당연히. 하지만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저평가 상태에 들어갔는데 당장 호재는 없어. 하지만 시간 투자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이 가장 최악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의 시기고 내년도에 장기 턴어라운드를 서서히 시작할 종목으로 그죠? 8일 전이네요. 그죠?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 왜 미국 주식부터 얘기하느냐? 모르겠어요. 예. 말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럼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흐름은. 자, 한번 보세요. 이건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21년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1년을 죽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식은 쓰레기 취급을 당해서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물론 이 회사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다만 이 위기, 이 구간에서 시간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물스물 계속 올라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는 골드만삭스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2022년 투자 유망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다음에 뭐였더라 AMD 뭐 이런 쪽 그죠? 뭐 이런 쪽으로 투자 유망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죠? 이거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반상에 통해서도 종목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게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메리어트, 힐튼, 하이트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다. 여행주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그죠? 최근에 낙폭과된 메이시스, 그죠? 반도체 쪽에서 NXP, 반도체, 그죠? 그 다음 뭐 블리자드도 얘기해드렸지만 그 외에 여기에 내년도 성과 보기엔 너무나 많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부품주들 LG노텍도 있지만 LG전자, 삼성전기 다 터졌습니다. 파트론 다 터졌습니다. 나무가 터졌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 먼저 올랐지만 지금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터졌어요. 중요한 건 진득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좀 특징적인 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흐름이에요. 저의 이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주가가 좀 오른다고 또 사실 팔지도 않아요. 애시당초 시작했던 자리부터 해서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2022년 유망 섹터. 자, 뭐 몇 가지만 먼저 좀 얘기해요.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이 아니라 스마트 부품주들. 이게 뭐 스마트폰 관련해 있지만 자율주행, 뭐 전기차, 차량 부품, 뭐 이런 쪽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뭐 삼성 전기도 있고요. 여기 뭐 여러분들 LG 노텍도 있을 거고, LG 전자, 마그나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파트론, 최근에 코리아서 기트 먼저 움직였고요. 나무가 또 있었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오른 애죠. 무조건 아직 가장 덜 오른 애들. 부품주도 있고요. 여기 자동차. 우리가 미국 자동차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죠? GM이나 포드, 그다음 루시드, 그다음 한국에서 현대차 라인으로 2027년 가보시라고 그랬죠. 2차 전지 후속주. 제가 2차 전지주들 중에서는 올해 이제 후속주로 얘기드린 후성 여기였습니다. 터졌습니다. 후성.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 보이시죠? 그때 여기였어. 8만 원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노 신소재 2021년 올해 뭐 주가는 좀 오르긴 했어요. 요만큼. 그죠? 네. 하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나노 신소재.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소재들 중에서 가장 덜 오른 주식으로 선정도 했습니다. SKIT 같은 먼저 죽었던 애들, 이 분리박 쪽에서 먼저 죽었던 애들, 얘는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우리 삼성전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아까 부품 진득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에 코앞에 와 있고요. 여기 16만 원대도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찔끔 오르고 뭐 한다고 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시작하면서 거의 지금 20만 원, 21, 22 이상을 보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LG노텍 먼저 올랐고 LG전자도 최근에 바닥을 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코리아 서킷도 그렇지만 파트론도 결국엔 터졌는데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타를 칠 수 있어야 2022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자리에서 확고하게 밀고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나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가격대 나무가 주식 사면서 이 주식은 2년 동안의 박스권을 넘을 거다라고 해서 14,000원 이상대를 당연히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8,000원대 중반 9,000원에서 지금 이제 13,000원대 후반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옵트론텍 이런 애들은 아직 덜 오른 겁니다. 그죠? 얘도 아마 내년 2022년 되면 자율주행 차들 이슈는 뭐 생길 것이고 또 관련한 대형주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후발에 못 오른 주식들은 그죠? 바닥을 벗어나게 돼 있죠. 그럼 미리 들어가서 깔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게임주들도 있습니다. 오늘 네오위즈가 17%나 폭등했습니다. 아, 지겹게 들고 갔습니다. 정말. 그죠? 여러분들 뭐 27,000원, 8,000원대 사신 분인데 오늘 17%나 급등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식을 이 가격대에 사면서 사실 4만 원 이상대를 보면서 간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한게 네오위즈 홀딩스가 NFT 사업에 이제 지출한다. 그리고 P2E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죠? 근데 네오위즈가 내년 2022년 1분기에 P2E 게임 신작들이 한 2개 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고민되죠. 막 이 주식을 들고 있다 뭐 올랐다 밀리고 막 하는데 이게 팔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할까?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오위즈는 넘어섰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도 내년에 괜찮게 보고 있죠. 여전히 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했습니다. 예. 5만 원대 넷마블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넷마블. 그렇죠? 근데 오늘 한 5% 올랐는데요. 사실 넷마블은 2021년 하반기에 좀 올랐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실적이 눌리고 이것저것 눌리고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눌렸어요. 다만 올 1년을 횡보했습니다. 이 소위 이거를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보면 보상이 저는 아래보다는 윗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2022년도에 그죠? 2020년에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다. 그죠?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들, 그다음 소셜 카지노, 실적 돌아서고 신작 모멘텀 결국에는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그건 뭐냐면요. 진득하니 우리가 목표한 구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엔터주들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하이브입니다. 전 엔터주들도 내년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YG 엔터입니다. 엔터주들은 여기로 좀 많이 겪고 있어요. 저는 하이브, YG, 뭐였더라? JYP. 일단 위드 코로나 주식, 코로나 세상 이후의 주식들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세상이 좀 바뀌면서 메타버스, NFT 이슈도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주입니다. 사실 올해도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 좋아졌지만 특히 2022년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떨어져 줬어요. 그죠? 네. 엔터주. 결국에는 차근히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한번 보실래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한 8개월을 기다려서 10만원 중반대 10만원 넘어서면서 이 자리에서 진입하고 진득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좀 팔았다가 다시 산 것도 있죠. 그죠? 어찌됐든 지금 여기 13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지금 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진득하니
온 사람이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는 거지.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 큰 성과를 못 냅니다. 그럴 거면 작은 종목을 하죠. 내년도 반도체도 저는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있잖아요. 보다는 저는 부품주에 더 매력을 느껴요. 왜? 올해 더 빛을 못 봤거든요. 2차 전지주들 끝나지는 않았지만 2차 전지들 중에서도 후속주 덜 오른, 그죠?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이런 쪽이 좀 더 낫겠다. 그죠? 결국에는 시간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신세계의 주식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저평가 매력이 엄청납니다. 그때 여기 쏟아지는 자리가 오미크론 악재로 이제 또 떨어졌는데 이 자리가 가장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위치는 장기전으로 봐도 이 절대 밑바닥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피해주들 있죠. 예, 피해주들. 이 국내적으로도 항공 여행주들도 있고요. 여행주. 여기 뭐 면세점, 백화점, 뭐 카지노 이런 애들도 다 피해줍니다. 여기 이제 엔터주들도 있는데 엔터는 뭐 다른 거에 엮여서 흐름이 좋았고요. 근데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미국 주식들 중에서 크게 먹어요. 내년도 기대해 보십시오. 2022년에 저는 정말 큰 성과들이 이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종목들을 쭉쭉쭉 선별을 해드렸어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미국 주식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이 신석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내 이 코로나 피해주들을 대표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죠? 최근 흐름이 장기 하락, 극단적인 투매, 바닥 만들고 턴어라운드를 서서히 시작해서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거.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오르는. 그래서 내년 2022년은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내년도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리딩을 하죠. 그렇죠? 네, 미국 주식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난번에 여행주 중에 부킹홀딩스 엄청난 성과를 내다가 오미크론 악재로 또 증시가 빠지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자 여기 장기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쭉 올라갔어요. 또 기회가 왔어요. 근데 얘의 목표치는 언제냐? 2022년에서 2023년입니다.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메리어트 같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제가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쭉 올라와서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한번 뚝 떨어져고 제가 여기 파란 블럭에서 다시 해보시라고 해서 메리어트. 그죠? 힐튼. 여기 오미크론 악재, 델타 확산되면서 그죠? 여기 파란 블럭에서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정고점 뚫었습니다. 힐튼은. 하얏트도 뚫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야, 그러면 힐튼도 뚫고 메리어트도 뚫고 하얏트도 뚫었으면 그 다음 종목은 뭐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행주, 항공주, 크루즈 이런 애들도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메이시스 미국의 백화점 주식들을 지난 7월 달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주가가 대략 한 15달러, 16달러, 17달러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게 37달러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정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자, 쭉 빠지면 기회가 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는 게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 블럭 살펴. 이 자리에 주식을 사시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건데요.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AMD나 아니면 뭐 여기 뭐 온세미컨덕터 그다음에 뭐 인피니언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던 뭐 NXPI 같은 차량용 반도체 후발주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서 이제 끌고 가는 거 한국과 미국 주식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애들도 있죠.
코로나 피해주들도 있고 저평가 바닥주들도 있고 가치 섹터에서도 있고 그죠? 2022년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것들입니다. 아마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뭐 종목 하나하나를 얘기해 드리기보다는 어떤 큰 흐름에서 지금은 뭐냐면 2022년 새해에는 뭐가 큰 성과를 내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서는 이런 애들보다는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 장기 턴어라운드주. 장기 낙폭과대. 바닥을 치고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주식들 또는 이미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는데 다시 눌려서 다시 그죠? 돌아설 주식들 이런 애들이 장기 턴어라운드 줍니다. 턴어라운드 했는데 단기 턴어라운드는 돌아서 요만큼 오르는 거고 장기 턴어라운드는 돌아서 긴 시간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이 서서히 좋아진다는 거죠. 주가는 거기에 반영하면서 모멘텀은 생기고 바닥에서 주가는 가장 좋은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주게 될 것이다. 다만 모든 투자는 돈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 투자는 안 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정성을 또 쏟아줘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또 저의 해예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맨날 검은 옷만 입지 않습니까? 아니, 자주 입지 않습니까? 제가 호랑이 티예요, 또.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건드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사실 다 잘 돼. 그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냥 제가 한번 이쪽 일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이거 잘 돼요. 여러분도 아마 잘 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좀 공지사항 좀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1시간 늦게 10시에 개장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야간 반상회도 있지만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때 자세하게 또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의 패턴을 그죠? 보이는 종목들, 어떤 섹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주말 이벤트 이거는 좀 세서 좀 제가 좀 더 혜택을 좀 많이 드리는 그 연말에 한번 하는 거거든요. 연초 새해 첫날 이건 오늘 하는 게 아니라요. 1월 1일에서 2일 딱 이틀만 합니다. 이틀. 그러니까 오늘 하시면 안 되죠. 네, 내일도 안 되죠. 1월 1일에서 2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모집합니다. 예. 우선 저희 황금 배팅 6개월 수급박수 6개월 드립니다. 황금 배팅 저희가 이제 6개월 정상가가 132만 원, 요거를 99만 원에 드립니다. 6개월. 그리고 황금 캐슬 교육. 네. 한국과 미국 주식 저는 미국 주식 하는데 따로 여러분들한테 뭘 받진 않아요. 미국 주식 리뷰를 계속 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매수하게끔 해드리고 그 목적지까지 차근히 갈 수 있게 해드리는데 한국 주식도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도 꼭 같이 병행하시라는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 더불어서 내년 2022년도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주식을 싹 정리해 둔 게 있어요. 예, 요거를 교육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틀 교육 영상도 보시고 미국 주식 안 해보신 분들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내년도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 싹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황금 캐슬도 6개월 네 6개월 혜택을 드립니다. 6개월 그래서 오히려 할인된 금액으로 99만 원에 6개월이니까요. 그동안에 또 기다리셨던 분 그리고 새해
새해 함께 하실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연장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요. 1668-4360입니다. 제가 오늘 혜택이 좀 많고 가격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믿고 따라와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그림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코로나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활기차고 그렇죠? 조금 더 좀 살만나는 그런 세상이 좀 열리겠죠, 당연히. 주식도 마찬가지 올 한 해 1년이 막혀 있었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새해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